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어제 영상을 녹음을 했는데 마이크가 안 켜져 있어가지고 다시 영상을 이렇게 녹화하게 되었습니다. 일단은 제가 게시물에도 올렸다시피 저는 정말로 아파트를 팔았고 8월 14일 목요일 기준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잔금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이제 무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영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좀 진실되게 내가 진짜 이런 상황이어서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떤 자료로 이걸 인증을 해야 될지 어떻게 보면은 제 전체 자산과 저의 개인 정보 이런 것까지는 모두 인터넷에 공개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그래서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제가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아가지고 총 거래한 뭐 아파트 가격, 잔금 뭐 이런 걸 했다. 그래서 설명도 했죠. 이렇게 했는데 또 한 가지는 잔금을 제가 몇 퍼센트, 전체 매도 금액의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까지는 공개하기가 좀 그래서 어쨌든 잔금으로 9억 7천만 원을 받았다 정도로 제가 진짜 아파트를 팔고 전 재산을 미국 ETF에 투자하는 사람이다.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거 이렇게 좀 생각한 이유가 가려야겠다, 가릴 건 가리고 싶었던 게, 이제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돈 자랑하는 것처럼 또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신중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아무래도 돈 자랑을 하다 보면은, 네, 사기꾼들 꼬이고, 뭐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저의 전체 총 자산 금액은 이제 비공개로 좀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률, 이런 거는 꾸준히 보여드릴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스테이더 코스, 그 존 보글의 원칙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결국 3펀드라고 하는 3펀드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걸로 최종 결정을 내렸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무슨 7개 ETF로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리고 매수하는 방법도 좀 복잡하게 뭐 S&P 500이 몇 퍼센트 떨어지면 들어가고 환율이 1360원 밑으로 오면 얼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막상 제가 전 재산을 투자하려고 보니까 좀 불안한 감도 있고 내가 선택한 것이 맞는가에 대한 확신도 사실 갖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 뭐 미국 본토에 있는 투자 커뮤니티 보글 헤드 같은 데도 참조를 했고 여기저기 확인했을 때 가장 뭐 입증되었다. 공식적으로 투자해도 괜찮은 포트폴리오다라고 하는 3펀드 포트폴리오로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3펀드 포트폴리오는 컨셉이 이래요. 존 보글의 철학을 따른 건데 시장을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시장 전체를 가장 낮은 비용으로 소유하자. 그래서 3펀드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이것도 참 이 자료를 제가 캡처를 가지고 왔는데 파이낸셜 프리덤 미국의 어떤 경제적 자유를 다루고 있는 블로그에서 만든 이미지고 구성은 간단합니다. US 스탁 VTI라는 전체 미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ETF를 추천하는데 저는 이미 VO를 모으고 있었으니까 여기 56%, 그 국제, 미국을 제외한 해외 주식에다가 24%, 그리고 미국 채권에 20% 이렇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왜 결국에 3펀드 포트폴리오냐? 네, 단순함의 위대함이죠. 존 보글 철학인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최대 ETF가 7개까지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 빠졌던 것 같고요. 바늘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건초 더미를 사기로 했습니다. 네, 어떤 주식이나 어떤 산업, 어떤 나라가 미래에 유망할지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정말 인정해야겠죠. 시장을 이기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려는 시도는 이제 패자의 게임이고, 이런 식의 슬로우 파이어 포트폴리오라고 해가지고 7개의 종목 고민했던 거는 좋은 경험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뱅가드, 존 보글이 창립한 회사죠. 뱅가드의 운용 철학을 좀 따르기로 했는데 그 안에서도 저는 좀 공격적인 성장형 투자자의 모드로 좀 가고 싶고 좀 뱅가드에서 권장하는 비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비율이라고 보고요. 주식과 채권은 보통은 7대3을 혹은 더 보수적으로 6대4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좀 더 어그레시브하게
8대2 투자하기로 했고, 저는 이제 미국의 미래를 좀 더 믿는 사람이라, 뱅가드는, 자산운용사 뱅가드는 미국 주식 6, 해외 주식 4 이 정도를 권장하지만, 저는 S&P 500으로 원래 준비하려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생각을 감안을 해서 저는 7대3으로 하겠다는 거고, 사실 존 보글 같은 경우에는 그의 철학은 미국 기업들의 매출이 40%가 어차피 해외에서 나오기 때문에 해외 경제가 침체되면은 미국 기업들도 어차피 침체할 것이고, 미국 대신에 뱅가드는 그럼에도 명시적으로 해외에 있는 기업들의 40% 정도 투자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었죠. 그래서 저는 그 중간에 있는 절충점으로 7대3으로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주식 비중은 80%, 채권 비중 20%, 내 주식 비중 80% 중에서 또 70%는 VO에 투자하게 되므로 총 56%가 되겠죠. 전체 100% 기준으로. 그리고 VXUS는 83, 24, 24%가 됩니다. 제가 VXUS를 그래서 추가하게 된 이유를 보면은, 원래는 그냥 VO 80%, 채권 20%, 8대2 정도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생각해도 VXUS를 좀 빼놓기가 좀 그랬어요. 왜냐면, 그런데 이건 있어요. 포트폴리오 1번이 제가 지금 투자하려고 하는 VO 56%, VXUS 24%, 그리고 BND 20%, 포트폴리오 1번이고, 포트폴리오 2번은 VO 80%, 20%, 이게 이제 2번으로 가는 거죠. 고민을 했었는데, 보면은 CAGR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투자하면은 10.38%, 포트폴리오 2번은 11.99%. 참고로 이게 2016년도부터의 자료, 백테스팅 자료고요. 배당금 모두 재투자하는 조건. VXUS를 안 넣는 게 좀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혹시나 이제 해외 주식을 투자했을 때 최대 낙폭이 좀 줄어들까 해서 봤더니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좀 비슷비슷하거나 약간 더 해외 주식을 포함하는 게 높게 나왔죠. 그럼에도 이렇게 이것만 놓고 보면은 이제 VXUS를 투자하는 게 의미가 없어 보이는데, 하지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장기간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원했고, 그래서 이렇게 포트폴리오 구축해놓고 좀 투자로부터 멀어지고 현재를 사는 뭐 그런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래저래 알아본 결과, 왜 자꾸 뱅가드나 뭐 JP 모간 이런 투자 운용사에서 해외 주식 편입을 권장하는지 보니까, 이건 제미나이한테 이제 물어본 건데, 최근 10년간 미국이 압도적으로 시장 성과가 좋았죠. 하지만 2000년대 초반으로 돌려보면은, 저도 이때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랐는데 미국에 잃어버린 10년 같은 게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미국 주식은 연평균 0.9% 이렇게 하락을 한 반면에 해외 선진국은 1.2% 성장을 했고, 신흥국, 중국도 여기 포함되어 있겠죠. 연평균 10% 가까이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VO만 몰빵한 투자자는 10년 동안, 10년이면 짧은 기간 결코 아니죠. 자산이 오히려 조금씩 줄어드는 끔찍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 VXUS 같은 해외 주식 섞은 투자자는 손실하는 기간에 자산을 불릴 수 있다. 조금이나마 불릴 수 있다. 즉, 제미나이가 구글 거고 구글이 미국 회사라는 걸 봐도 이렇게 객관적인 이야기 해주는 거 보면은 지난 10년의 승자가 다음 10년의 승자가 되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관점이 있었고요. 뱅가드뿐만 아니라 제가 또 이거는 이제 챗GPT한테 물어봤어요. 이거 추론하지 말고 유명한 운용사의 공식 자료에 기반한 사실대로 정리해가지고 해외 주식을 섞는 3펀드 포트폴리오가 회사가 각 투자 운용사들이 권장하는 건지 물어봤고, 뱅가드는 당연히 공식적으로 공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주식, 해외 주식 채권 조합을 지지한다. 피델리티. 공식적인 공고는
역시나 국제 주식을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6에 30% 정도 투자를 하라는 거고, 이 피델리티 자료를 보니까는 그 해외 주식 비중이 6% 이상 늘어나는 시점부터 포트폴리오의 분산 효과가 극적으로 증가되는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블랙록도 국제 분산을 하는 거의 가치와 채권 분산의 필요성, 낮은 상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분산 전략 자체를 지지한다. JP 모간도 25에 30% 정도 비미국 주식 비중을 보유하는 게 좋다. 네,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머릿속에 상상한 결과는 아니다. 이런 거를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고, 그럼 이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매수할 것이냐? 네, 이거는 스마트 트리거 방식이니 예를 들어서 SP500이 마이너스 5% 떨어지면은 비중이 현금이 50% 투자하고 10% 떨어지면 또 남은 거에 50% 투자하고 이런 걸 했었는데 다 때려치웠습니다. 그냥 2026년 2월 말까지 총 8회에 걸쳐서 8개월에 걸쳐 가지고 DCA 방식, 그러니까 제 투자금이 X억 원이다 하면은 나누기 8 해가지고 매달 월급날쯤에 매수를 할 것입니다. 타이밍 되지 않고 그냥 동일 금액으로 매수를 해버릴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경제적 자유 달성 목표는 이런 식의 그래프만 좀 보여드릴 건데, 눈여겨보실 이쪽 그래프, 지금 제 전체 자산, 전체 S&P 500 투자 자산 이쪽 축의 글자를 제가 지워버렸거든요. 어떻게 보면 제 전체 자산을 노출하게 될 수 있는 거라서 지워버렸고, 앞으로 제 영상 보실 때는 달성률, 이 달성률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밑에 기록해놨죠. 1년치 소득 5분위 상위 20%의 1년 생활비를 제 스리펀드 포트폴리오 수익금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는 거고, 지금 39% 정도 이렇게 달성을 했고요. 최근 1년치 수익금이 그러니까 2,900만 원 정도라는 거죠. 근데 1년에 5,900만 원 정도의 생활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어차피 주식 팔아서 생활비 마련한다고 치면 양도세 22%가 또 필요하니까 이 금액, 즉 설명하자면은 수익금을 가지고 여기다가 양도세 22%를 제외해가지고 5,900만 원 만들 수 있느냐를 이거 달성률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가 100% 도달을 하고 도달한 주가 100주 이상이 쌓이면 나는 퇴사할 수 있다. 퇴사하겠다. 이런 식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 영상 이렇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투자하는 모습, 정말 무주택자로서 유육 주식, 달러로 전체 자산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를 기대하면서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